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일단 제가 그 수소 특집으로 주말에 한번 찾아뵙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늦었지만, 영상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건 다음 주 공략만이 아니고 하루 공략만이 아닌 종목이죠. 좀 앞으로 좀 성장주로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고, 그래서 수소차를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 있었던, 우리가 봤던 잭슨홀 회의는 진행됐고, 파월 의장이 그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가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니까. 그런데 어, 테이퍼링은 올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였고,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선 아직은 수, 순, 그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떻게 보면 그 좀 그 의도를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 자체는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 달러 인덱스 보면 환율은 밀리면서 끝났어요. 밀렸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렇게 급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달러가 좀 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이퍼링은 당연한 거라고 예전에부터 얘기 드렸죠. 예전에 처음에 올해 중반기, 상반기부터도 제가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꼭 금리 인상 와야 되는 거고 가야 된다. 금리 인상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드리자라고 얘기 드렸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 괜찮습니다. 테이퍼링 하는 건 괜찮아요. 급하지만 않으면 된다 얘기 됐어요. 그때도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막 너무 급하게 금리도 오르고 해가지고 하면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충격이 커진다는 얘기지.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좀 조금 속도 조절만 좀 잘 돼서 체하지 않을 만큼만 진행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은 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장은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또 흐름도 좋다는 거죠. 테이퍼링 한다는 자체가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경제 회복이 좋아진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경제 회복과 그다음에 그 테이퍼링 하는 진행 속도만 맞으면 제가 분명히 시장은 괜찮다 얘기 드렸어요. 큰 여파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도 있었긴 했지만 테이퍼링만으로 빠진 주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올라서 당장 다음 월요일 날 내일이나 다음 주 장은 좀 좋은 흐름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되려면 백신 보급률이 높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어, 그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명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죠.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지만 공포 하락장만 알면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장은 정리가 될 것이고 또 내일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섹터를 보기로 했는데 수소 섹터는 그래요. 수소 섹터는 테마성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만 좀 어떻게 보면 집중됐던 수소 섹터죠. 수소차도 그렇고 현대차가 보면 수소차도 그렇고 수소 전지나 수소 연료 이런 것들도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이고 사실 9월 달에 수소 모빌리티가 또 열립니다. 수소 모빌리티. 그래서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수소 모빌리티 보면 올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기업들이 참가하고 하겠죠. 그럼 또 수소 얘기인데 수소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본이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도 크게 움직이거나 되게 장기적 지속 성장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조금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면 금요일 날 보시면 이렇게 그 수소 섹터 자체가 되게 큰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수소 섹터를 단기성 테마라기보다 좀 장기성 성장주로 봐야 되는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자 이겁니다. 토요타가 뛰어들었다.
수소 트럭 삼국지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수소 차량 관련해 가지고 수소 트럭이죠. 수소 트럭은 정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기차가 될지언정 전기 트럭은 힘들어요. 그만큼 배터리가 엄청나게 들어가면 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연료가 안 나와요, 연비가. 하지만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만들어지고 이런 장거리 운임들의 큰 중형, 대형, 초대형 막 이런 것들, 이런 트레일러라든가 트럭 이런 것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뛰어든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먼저 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일본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하면 그 외국 자본도 거기에도 들어갈 것이고, 수소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면 좋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도 또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또 투자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를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조금 종목을 보면서 중장기적 대응도 같이 해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수소 대장 하면 두산 피어셀이 또 대장 주기도 해요. 보시면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3,000원 했던 것이 3,000원 했던 것이 이렇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라왔고, 보시면 작년부터 이렇게 4,000원 하던 게 4만원이 됐죠. 4만원이 됐죠. 이 친구가 이렇게 주가가 됐다. 그래서 보시면 두산 피어셀은 수소 전지예요. 수소 전지. 수소 전지 관련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소 대장주가 맞긴 합니다. 수소 두산 퓨얼셀. 순서 보시면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수소를 이용한 발전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사실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이번에 주가가 그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종목별로 간단히 얘기 드리고 그 종목을 볼 건데, 자 보시면 일단 그 여기가 금액적으로 수소 두산 피어셀 보시면 충분히 이때부터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또 여기죠. 여기 금액대까지 왔으니까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이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얘기 드렸죠. 이 박스 횡보하는 건 되게 그렇다고 보시면 박스 횡보를 해왔고, 그 박스를 뚫으려는 시점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스를 뚫는다는 건 이 1년 동안 횡보했던 그 박스 횡보에 대한 방향을 잡겠다라는 거죠. 위냐 아래냐 방향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위로 방향을 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엄청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각도를 엄청 세워서 급격하게 이렇게 급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힘들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금액대 5만 한 2천원 정도의 금액이 넘어서는 금액대가 돼야지, 다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위 고점대가 고점대를 향하겠죠. 향할 것이고, 또 힘이 좋고 잘 추세를 타고 간다면 여기도 뚫고 또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주가의 레벨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박스를 보면 이 박스를 뚫어 올린다는 게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시면 일단 사실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 추격 매수가 돼버리잖아요. 지금은 매수해버리면. 그래서 가장 좋은 그 매수 타점을 보시면 주가가 다음 주 중에 여기가 돌파될 수 있겠죠. 섹터가 잘 움직였으니까 돌파되고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여기 테스트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조정의 폭이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그려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 빠지든 어쨌든 여기 금액대도 조금씩 조심스럽게 담아보면 괜찮아요. 뭐 내일 밀린다거나 최근 며칠 밀리면 초기 물량 충분히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떠버리면 문제죠. 떠버리면
바닥 대비 벌써 20 몇 프로 30%가 올라 버리겠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뜨고 나면 충분히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 조정이 이렇게 이만큼 빠져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레벨업이 됐던 금액대가 지지되는가, 52,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가라고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 급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줬을 때 충분한 금액대라고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추세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게 이 급격한 각도를 잡아서 추세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대 잘 보시면서 오일성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 관심 섹터에 두시고 수소 섹터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일단 수급도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 수급도 충분한 조정 기간에 매물을 거쳐놨고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횡보하고 있다가 방향을 틀려고 한다라는 게 주목돼야 됩니다. 보시면 기간은 물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잘 보시고 어중간한 금액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SPO셀은 두산피어셀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시가총액이 더 작다, 더 소형주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폭은 하락 폭은 더 심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마음 편히 투자할 때는 대장주인 두산피어셀이 맞는 것이고, 조금 더 상승폭을 크게 가져간다고 하면 SPO셀을 보실 수 있지만 무조건 또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상승 많이 가면 무조건 소형주가 좋지 않냐라는 접근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또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과정이 되니까 잘 배분해 가지고 금액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SPO셀 같은 경우에 반대로 그 두산피어셀은 옆으로 1년 동안 횡보했다면 얘는 같은 기간 동안 하락 그 조정을 했죠. 하락 조정.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부터 고점을 그리고 하락해서 조정을 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차트는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기간 동안 또 그 횡보가 아니라 주가가 밀리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낮아지면서 주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해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추세를 바닥정을 만들어 놓은 상황, 그리고 하락 추세, 이게 중기적이죠. 장기적, 이때부터 하락했던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려 세우고 여기서 하락, 그 장기 하락 추세를 지지를 받고 급등을 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뚫어놓고 나면 지금도 이렇게 고점이 높았지. 사실은 이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맞아요. 사실 더 밑에서 봐야 되긴 했죠. 더 일찍 봤어야 되는데 장 전체가 그리고 이 종목만 흐른 게 아니니까 그 주목을 못 봤던 거, 잘 체크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그 리뷰 드린 적이 있어요. 수소 관련주로 같이 볼 것인데, 맞대로 얘도 추세를 만들고 상승을 하겠죠.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상승을 하겠죠. 어떻게 됐든 상승을 할 것인데, 단기적 추세를 보시면 이게 단기적 추세로 보시면 되고, 똑같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상승이 나오고 할 거예요. 나오고 할 거고 다시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두산 피어스랑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좀 그렇고 금액대 지지 확인을 하면서 이 친구는 35,0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매수 급소가 아닐까로 보여. 초기 물량 아니면 좀 중간 정도, 뭐 한 50% 매집하겠어라든가, 아니면 지지를 확인하고 좀 공격적이게 투자하겠어라든가 해서 단기적으로 좋은 그 테마 힘을 입었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2,500원이 단기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괜찮다 이긴 한데 충분히 주가는 이렇게 조정하고 눌렸다 갈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몰빵을 한다기보다 금액대를 좀 나눠서 매집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보시면 여기 금액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당장 밀리진 않겠지만. 그리고 당장은 여기 금액대인 여기 때가 또 중요한데,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답니다. 여기 이 양봉 보이시죠? 금요일날 양봉. 그러니까 33,800원이 이랑 33,800원을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고 접근해 보시면 평단가 만드시면 충분히 상승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 친구는 그 보시면 음, 예. 이 친구는 좀 미리 봐놨던 건 아니고 방송 전에 좀 준비해놨는데 자리적으로도 얘도 여기 보시면 여기 아주 두터운 좋은 지지자리대가 보이죠. 보이고 여기에서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상승 추세가 전환됐던 겁니다.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됐다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여기 안 깨지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 안 깨지면 괜찮다. 그래서 이때 좀 그 추가 과대 낙폭도 나오긴 했지만 금방 다시 회복해줬죠. 요런 게 좀 힘들어요. 좀 트릭이죠, 트릭으로 추세 깨졌어 라고 해서 흐르는 것처럼 마치 보여주지만 다시 그 추세 때 들어가는 거, 이런 걸 트릭이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급등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지받는가 확인해 보세요. 11,000원 구간을 지지받는가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추세가 되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 눌림이 온다 그러면 여기 금액대 분명 올 수 있고,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금액대를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여기 추세 때 손절 라인 잡아시면 좋은 대응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오롱 인더고요. 코오롱 인더는 타이어 코드를 전문으로 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수소차든 전기차든 차가 많이 팔리면 무조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또 수소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 상승 나와주는 겁니다, 같이. 예, 그래서 굉장히 돈도 잘 보고 탄탄한 회사로 얘기 드렸고, 사실 얘는 여기 지표가 있는 것이 예전에 요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요때 그래서 6만원 5만원 후반대를 보면서 공유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 공략을 같이 했던 종목이에요. 같이 공략을. 그리고 보지 않았다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그 뒤로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상승 나왔다. 횡보를 꺾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단기적 조정을 거치고 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때부터 오르고 조정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추세가 여기입니다. 추세대가 이게 본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한 추세대. 그러니까 여기 금액대가 손절하니까 7만원 정도 여유있게 봤을 때 73,000원 정도. 네, 72,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친구도 중장기 투자도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적 접근만 잘하면 또 되게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때 이렇게 분할적 조정이 준다면 할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조금 돌파 매매 식으로 봐야겠죠. 곧 골파. 그래서 전고점에 매물이 그 여기 구간대도 있긴 하지만 많이 소화되어 있는 그림. 그래서 좀 이렇게 돌파 매매 개념으로 85,000원 혹여나 돌파되고 추세가 살아난다면 85,000원 위를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전고점에서 저항 맞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밀리면 또 눌릴 수 있다. 그래서 눌리는 구간은 밑에서 잡아놓고 요거죠. 보시면 여기가 또 엄청 센 저항이 있어요. 이 친구한테 여기가. 그래서 9만원 정도 8만원 후반 정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하기 전에 충분히 그 눌린 거 이런 매력적인 금액 7만원대 7만원 초반 그 다음에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 가능하고 정고점 뚫어주면 더 좋다. 뭐 더 이렇게 장기적 중장기로도 전망은 되게 좋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잘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소개시켰던 종목이죠. 또 소성중공업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봉으로 여기죠. 제가 다 이게 또 깨져 있긴 한데 의미는 없고, 정확히 이때입니다.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둘째 날 7월 13일 날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7월 13일 방송에 소개시켰던 종목.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상승했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한 20-30%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시장이 조정 구간에 조정 구간 플러스 알파 추가 하락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눌렸다. 근데 여기 구간대에서 좀 안 받죠. 안 받고 추가로 더 밀렸었던 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을 계속 모니터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효성중공업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송에서 소개드렸고 수소 충전소죠.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에 대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추세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여기 매물대가 쌓이긴 해가지고 분명히 여기가 매물대로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그 섹터와 같이 움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메인이 매도했다. 근데 다시 상승 가기 전에 자리대에서 다시 상승을 재차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의 물량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 이 하락에 비해서 손상되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충전소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소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N케이터가 마찬가지로 같은 섹터입니다. 같은 그 종목이에요. 수소 충전소 인프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금액대가 중요하겠죠. 여기 금액대 1차적으로 6,400원 정도 될까요? 여기 금액대가 굉장히 중요했던 라인. 이건 추가적으로 좀 오버돼서 빠졌던 구간이니까 여기는 좀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구간이 원래는 본 추세의 손절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400원 정도가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 하락 추세죠.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 그 다음에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깼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하죠. 깨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예요. 여기 밑으로, 이 추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단기 추세를 이겨내면 된다예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때 이미 추격 매수는 좀 힘들고, 상승 나오고 눌림이 올 때, 그래서 여기 추세대에서 지지되는 구간을 찾아가지고 매수하는 거 유효하겠고, 반대로 여기 손절 라인은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좀 더 지켜보겠다면 그렇고, 그 다음 매수는 여기 추세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상승, 하락, 조정, 상승, 다시 이렇게 이런 모양, 때로는 이런 모양,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단기적 보시면 섹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많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꽤 많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조정폭이 이렇게 짧을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여기를 지지를 받아줘 버리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갈 때, 더 날아갈 때 추격보다 조정을 줄 때 그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JN케이터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동아화성인데, 이거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방송에서 금요일 추천주였죠. 추천주. 그래서 동아화성 보셔라, 수소차죠. 수소차 관련주다. 수소차 부품 관련주다 라고 해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구간 때 보시면서 분할적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금요일 하루만 해도 8%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전부 다 반납이 됐죠. 이거 다 반납이 됐죠. 근데 보시면 하나도 나쁠 게 없죠.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전 고점을 매물을 소화한 거죠. 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추세 같으면 좋아서, 단기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좋아서 시장도 나쁠 것 같지 않고 보면 15,000원 여기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켜주면 상승 가기 좋다. 그래서 15,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면 좋겠죠. 15,000원 단기적으로 단기 대응 하겠다 그러면 15,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사실 여기에요. 딱 여기 14,800원 여기 손절 라인 잡고 가면 된다 라는 건 유효한데, 여기죠. 원래 추세는 여기죠. 여기인데 더 짧게 봐도 되겠다. 그래서 15,000원 15,000원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충분히 눌릴 수 있어요. 꼬리 잡면서. 그러면 여기 구간 14,8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혹여나 밀리면 여기 구매 14,6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고, 여기 밀리면 매수해보고, 여기 깨지면 또 손절한다. 근데 여기 위에서 놀 것 같다. 단기적 흐름 보니까 매물 소화해주고 양봉 나올 것 같으니까 기회 줄 수 있을 때 담아보는 거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 섹터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된다. 수소 시장이 커질 것이다. 성장주로서의 또 되게 집중해야 되는 섹터다. 9월 달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가지고 온 거니까 섹터 쪽으로, 그러니까 뭐 몰빵하지 마시고 좀 관심 있더라도, 그 다음에 분할 매수도 또 종목에 따라 필요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었죠. 손절라인만 잡으시면 분할 딱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절만 잘 정하시고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해서 뭐 손절을 1% 2% 내로 끊을 수 있는 금액대 평락가를 만든다면 분할 매수도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 흐름 잘 지켜보면서 모니터 앞으로 좀 한 번씩 해볼 거고요. 말 그대로 그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또 흐름 보시자고요. 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직 경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염려가 있고 환율은 좀 다운되고 그랬지만 또 월요일 의외로 약할 수도 있어요. 좋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약할 수 있어요. 왜냐? 항상 또 요즘 최근에 그 데이터 돌려보시면 월요일은 항상 주가가 밀렸어요. 개인 매수만 붙는 날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종목별 섹터 잘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 주 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으면 됐고 8월 마무리 잘하고 9월 준비 계속 하면서 내일 장 대응해 보자고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휴식 잘 취하시고 또 힘찬 한 주 되도록 하자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